삼매를 닦지 않으면 감정적으로 부조화된 상태에서 불행을 끌어당기게 된다. 자나, 즉 자나는 획터를 성취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설사 윗바사나 수행자라 할지라도 순간 삼매를 체험해야만 한다. 이제 정과 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우리는 선정을 닦지 않고 그리고 해를 닦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몰입삼매를 말하는 거예요. 몰입삼매를 닦지 않더라도 이 샷디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순간 삼매에 들지 않으면 사성까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지혜만 닦는 사람도 순간 삼매는 사성까지 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몰입 선정으로는 사성까지는 안 갈지라도 순간 삼매로는 크샤니까 사마디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성까지 가야 안 된다. 해만 닦는 수행자 할지라도. 자, 그래서 왜 삼매에 성한 감정이 정화되는가? 그것은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만 하기 때문이다. 첫째,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선남, 탐착들을 바라봅니다. 둘째,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바라봐야 한다. 셋째, 일어날 때 나와 나에게 상처를 준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발생한다. 자, 선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어 희락이 발생하는 것이 선정이다. 불순한 행위와 심리적 상태를 분별하고 관찰하여 여인 후에 몸과 마음이 편해진 상태가 제1선이고, 선악을 차별하는 기능을 놓아버린 후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제2선이다. 자, 초선과 이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삐띠수카, 애가 같다. 일념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여기 안 쓴 이유가, 선정을 닦으려면 일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삐띠수카가 희락이에요. 그래서 초선과 이선이 삐띠수카가 다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초선에서는 빗닦아 빗자라가 있고, 다시 말해서 심사라고 하는 분별하고 관찰하는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의 희락이 있는 상태가 있고, 분별과 관찰이 없는 상태에 희락이 있어요. 우리 선종에서 생각을 분별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상태, 분별을 하지 말으라고 하는 상태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이선, 초선이 아니고 이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을 하다가요. 희락의 상태가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익숙한 상태가 됩니다. 그건 이제 초선의 상태예요. 초선의 상태인데, 내가 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연불이 저절로 굴러가는 때가 있어. 그냥 내가 뭐 애를 써야 그래야만이 연불이 나오는 때가 있고, 그냥 연불을 그냥 굴려. 그런 상태에서는 이선이고, 연불을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하는 상태는 초선. 그래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상태는 아직 분별하고 관찰하고 그러한 상태는 초선이고, 분별하고 관찰하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집중이 되어지는 상태는 이선. 이제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 초선과 이선에는 이런. 그러니까 화두를 들려고 할 때 들으려고 막 애를 써야 화두가 들려져서 삼매에 드는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화두가 저절로 돌이 위에서 아래로 굴러가듯이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집중이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이선이 이제 되는 거라. 밑에서 위로 올려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초선. 그래서 만약에 희락이 생겼다면 초선인 거야. 그런데 이제 초선하고 이선하고 삼선하고 사선하고 달라요. 이제 뭐가 다르냐면 계속 읽어보세요. 마음속에 무시이래로 쌓여있던 고통, 한 스트레스 응어리가 이미 풀린 상태에서 몸이 날아갈 때 가벼운 것이 제3선이고, 몸과 마음이 고통과 즐거움, 슬픔과 기쁨 등의 모든 감정으로부터 초월된 상태가 제4선이다. 이 사선이 바로 평정의 마음의 상태이고, 법을 있는 그대로 냉면히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상태이다. 자, 여기에서 삼선과 사선의 차이는 뭐냐면은 고락, 희우라는 게 있어요. 고락과 희우가 어떤 차이가 있죠? 고락과 희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반대인데 어떻게 반대냐고. 약은 몸의 희와 우는 기쁨과 근심, 정신적인 것이고, 고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그런 상태의 괴로움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삼선에는 뭐가 사라진다고요? 희우, 정신적인, 개념적으로 만들어진 기쁨과 즐거움이 먼저 사라져. 개념이 먼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몸의 것이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개념은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바늘로 찔려서 여기가 괴로운 경우가 있어. 근데 바늘로 찔러서 괴로운 것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개념으로 만들어진 괴로움은 생각을 떨쳐버리면 사라져요. 그래서 개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이 두 번째예요. 자, 봐봐요. 초선과 이선이 어떻게 되는가? 초선과 이선의 차이점이 뭐예요? 분별하고 관찰해요. 분별과 관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희락이 있으면 초선이고,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희락이 있으면 이선이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고락 희우가 있는데, 희우라 기쁨과 근심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상태의 개념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사라지면 삼선이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고락, 그 다음에 희우는 삼선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고락 희우가 다 사라진 것이, 그러면서 앞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분별과 관찰, 일선에서 사라졌죠. 분별과 관찰이 사라지고 희우가 사라지고 사선에서 고락이 사라져서 고락, 희우, 분별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사선. 그러면서 적조, 고요하고 비춰지는 적적성성의 상태가 바로 사선이고, 이 사선의 상태에서 그제서야 인생의 진실이 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멀다고? 가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히 숏카트를 얘기해 줬는데 가까운 거 아닌가? 지금 한국에서요, 가깝고도 서방에서는 저 사선정은 체험이 이렇게 생기기 어지간하면 할것 같은데, 법에서 지금 사성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고집률들에 대한 부분은 빠뜨리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선정의 그 상태는 인스트루먼트, 도구예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하라고 이 상태가 필요한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법의 진실을 봐야 돼. 나의 진실을 봐야 되고 이 세상의 진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적적한 상태에서 비추어서 봐야 돼. 근데 여기에서 딱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아무런 그 뭐라고 할까 영험이 없는 거죠. 보통 지금까지 적적성성이 최고의 경기라고요. 예, 그래서 밥을 짓기 위해서 불을 열심히 떼가지고 활발 타오르게 해놓고 안에다가 쌀을 안 집어넣어. 쌀을 집어넣어서 밥을 지어야 되네. 지금부터 이제 밥을 짓는 이제 단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선에서 사선까지를 거듭 자주 드나들면서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감성의 묵은 때를 닦아내면 육신통, 특히 천안통과 숙명통이 개발된다. 요즘에 천안통과 숙명통이 있는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드물죠. 근데 아까 스님이 뭐 선방에 있으면은 사선까지는 많이 뭐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천안통과 숙명통이 안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선정의 경험을 했으나 선정을 거듭 자주 드나들면서 그러면서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잠재의식에 있는 때를 벗겨내야 돼. 때를 벗겨냈을 때 마음이 청정해져 가지고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그냥 실수해서 퐁당 빠져가지고 사선을 경험하긴 했는데 이거를 들어가고 나오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원하는 대로 자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영험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요 신통은 어디 이상을 지나야 돼요? 사선을 기본적으로 넘어야 돼요. 그리고 사선이 아주 익숙하게 짝깨진 상태에서 5선에서부터 요게 이제 발생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선정을 경험을 했으나 선정을 자주 닦지 않고 지혜적으로 개발하면 묵은 업장들이 완전히 씻겨지지 않아서 신통력이 비이상 개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바로 시내로 나와가지고 선정은 닦지 않고 이제 해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저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신통력은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선정을 열진전까지 닦아서 오심등을 얻은 후에 법의 눈을 얻든지 지혜를 더 강하게 닦아서 원심동 없이 사선에서 바로 법의 눈을 얻게 되는지는 점의 유무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양면해탈과 지혜해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지혜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선에서 바로 그냥 법을 보는 쪽으로 가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면해탈은 멸진력까지 구차 재정을 다 닦아서 오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 누진통으로 가는 것, 그것은 양면해탈이라고 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구차 재정과 원과의 관계, 신구의 치락을 다스렸을 때 욕계의 색을 다스린 것이다. 초선에서 사선까지는 수가 다스려진다. 사선의 상태에서는 사람과 미움, 그리고 고와 락 등의 수의 번뇌를 적극적으로 다스려서 평온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공무변처, 신무변처, 무소유처는 생각이 바탕이므로 이 상태에서는 상이 다스려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초, 선, 2, 3, 4, 선. 그 선의 상태죠. 그 다음에 5선은 뭐라고 그래요? 공무변처. 6은 식무변처. 7은 무소유처. 8은 비상비비상처. 9는 멸진정.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정의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온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온 가운데에서 초선에서 사선까지는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자, 초선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희락, 희락. 그 다음에 삼선에서는 뭐가 있어요? 락이 있어요. 사선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거는 평온이 있어요. 자, 희락, 락, 평온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 느낌에, 기쁜 느낌, 즐거운 느낌, 전부 다 느낌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수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색은 언제 다스릴까요? 색은 어디에 있어요? 욕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욕계에서 색을 다스리는 거예요. 욕계에서 색계를 오기 전에 이 오온 가운데 색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 사선에서는 수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간만이 무변하다는 생각, 식만이 무변하다는 생각,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다 이 생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은 그러면은 뭐를 닦는 거예요? 상을 닦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야. 생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것이 뭐예요? 잠재된 욕망들이에요. 그래서 행인데 이 행 중에서 어떤 행이냐면은 이 행은 욕망이라겠죠. 욕망은 크게 고, 락, 무덤덤 있죠. 그래서 고락은 앞에서 다스려졌고 이 무덤덤한 그런 이제 상태가 행의 상태예요. 그래서 고락은 욕망이라고 하고 무덤덤한 것은 그건 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덤덤한 의도의 행이 여기에서 비상비비생처 다스려지고 멸진정은 무슨 정이라고 그래요? 상수멸정이라고 그래요. 수와 상이 없으면 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은 수와 상과 함께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를 다스린다? 식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색, 수, 상, 행, 식을 오온을 이렇게 색계에서 무색계에 이르기까지 다스리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의식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네요. 뭐라고? 의식개혁. 의식의 개혁은 의식을 이런 의식에서 저런 의식으로 바꾸는 거고 이것은 멸하는 상태고 차원이 좀 많이 다르죠. 자, 계속 읽어보세요. 무기, 무덤덤한 느낌의 인상들은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잠재의식에 잠자고 있던 인간이 경험한 무기의 느낌이 씻어지면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멈춰진 정밀의 상태, 상수멸정이다. 선정에는 일반적인 집중 선정과 활정도를 통한 중도 선정이 있다. 활정도를 통한 중도 선정의 특징은 나만의 기억된 탐욕의 숲에서 한 상처들이 씻겨져 나간 상태이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위파사나가 지혜를 이제 이렇게 해서 16단계를 통해서 수다원의 경지에 가게 되는 건데 1단계만 시간 관계상 1단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정신적인 의도와 육체의 움직임을 또렷이 구별하는 한 명색 구별지
호흡을 마음 챙겨 알아차리면 배에 바람이 가득 찼을 때 배는 단단하고 바람이 빠졌을 때는 배는 부드러워진다. 이는 물질의 지대를 관하는 것이다. 다시 호흡을 주시하면 배에 바람이 은은하게 들어가고 은은하게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는 움직임을 통해 물질의 품질을 느끼는 것이다. 자, 이거를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요? 얘는 아니, 내 말은 이게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배를 양손으로 만져가지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면은 배가 오그라들고 그 다음에 들이쉬면은 배가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배가 부드러워져. 요 부드럽고 단단한 것은 지소화풍 가운데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호흡을 들이키고 내쉴 때 호흡이 바람이 들어가니까 배가 불러오고 바람이 나가니까 배가 줄어들죠. 자, 그래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풍대. 풍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풍대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지소화풍과 오온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이쉰 호흡에 의해 배가 불러오면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지면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3. 알아차리면 잡념을 다 쓸 수 있게 되고 수시의 암, 즉 식이 수반하면 배가 따뜻해지는 화대를 느끼게 된다. 정진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면 온몸의 내면이 희열에 젖어 있는 촉촉함의 수대를 느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앞에서는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배가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 불러옴,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인간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뭔가를 계속해서 감정이 깃들여져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차단을 해주면은 그게 싹 멈춰버려요. 그래서 업이 멈춰버려. 그래서 불러옴, 꺼짐이라고 알아차리는 동안에 다른 생각하던 게 순간적으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흐름을 끊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배를 쳐다보면 그 배를 쳐다보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식의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물질의 지대를 관하는 색, 풍대를 느끼는 수,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상, 그 다음에 주시하는 식, 뭐가 하나 빠졌죠? 행이 빠졌어요. 그래서 색, 수, 상, 식 4개가 지속되는 것이 알아차림의 1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오온 가운데 4개가 총동원을 해야 돼요. 사람이 수행을 하면서 하고 나서도 계속 뭔가 이상하고 하고 나서 잡념이 많은 차고 오히려 좌선을 하고 나니까 더 그냥 머리가 아프고 더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오온 가운데서 하나나 2개만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오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오온이 동시에 가 있으면은 하고 나면 정신이 아주 투명하게 이제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씨의 알미 수반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 아는 마음, 알매는 뭐가 있어요? 뭘로 이루어졌어요? 광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아는 마음. 그래서 어딘가를 계속 관하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요. 그래서 화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따뜻해진 다음에 한참 있으면은 신장 옆에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신장에 있는 물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수승화강이 되는 거예요. 수승화강이 그 수대를 느끼게 된다. 이게 이제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법의 눈에서 며칠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나와 있어요. 노트가 금강경. 그래서 중론의 수행 방법,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를 한번 공부를 해 오시면 좋죠. 요 뒷부분도 읽어보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학년 2학기에 과제물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과제물은 뭐냐면은 8정도의 수행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그 동영상으로 다 8정도는 다 올려놨어요. 지금 3일째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연 스님하고 8정도 유튜브에 올라가다 치잖아요. 그럼 앞에 했던 거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 2, 3, 4번으로 해서 8번까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시고 교재 참고해가지고 8정도의 수행관, 네? 아니요, 8까지 올라가 있어. 자, 두 번째, 현대인을 위한 8정도의 수행 방법을 논하시오. 자, 이것은 응용되어진 그 강의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메일 주소, 여러분의 방학 동안에 이메일 주소 chkimm@yahoo.com으로 야후.com. 나는 외국에서 만들어서 야후를 나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월 말까지 보내주도록 해주세요. 자.